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전 SEC 의장 제이 크레이튼 2020년 12월 퇴임 하루 전에 XRP를 모지리를 만들고 문어대가리 게리 겐슬러에게 바톤을 넘겨줬던 인물이죠. 참 드라마틱했죠. 2020년 12월을 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XRP 리플 홀더들에게 똥물을 튀겼던 그 인물입니다. 이제 그가 지금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니까 그 또한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다는 표현을 했고, 암호화폐가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어쩌면 제이 크레이튼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했던 똑똑한 분들일 수 있겠죠. 그 영향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직 씨앗도 올라오지 않은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통화를 하면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아직도 투자자분들이 많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반면에 전혀 생뚱맞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BTC가 뭐예요? 하는 이런 질문들, 참 많은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목적들을 가지고 멤버십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꽃이 피기 전 단계도 아니고 지금 그 꽃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멀리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제가 제이 크레이튼보다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변할 거란 예측을 오래전에 했었고, 어쨌든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 기사들을 보면 참 저를 깜짝깜짝 놀래킵니다. 제롬 파월의 이야기도 그렇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그렇고, 지금 제이 크레이튼도 그렇고,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규제의 명확성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100배, 1000배 이런 수익률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은, 그 근거는 있습니다. 아직 씨앗도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수많은 대중들은, 아직 투자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률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2배, 3배, 5배 아니면 1.5배 정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돈들이 유입이 되기 위해선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내 돈을 정부에서 진짜 보호할 수 있는지, 지켜줄 수 있는지. 이제 그 근거만 마련이 되면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이제 뭉탱이 돈을 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는 건 그만큼 규제 당국에서도 선물보다는 현물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열어놨죠. 블랙록, 그리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이제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죠. FTX 자르고, 테더루나 자르고, 그 외 작은 거래소들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태클을 걸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기가 힘들겠죠. 어쨌든 이 시장은 지속성을 갖고 성장을 했고 사라지지 않았고, 이 시장이 이제 커 나갈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 돈은 뿌려지고 그 돈들은 갈 곳이 없고,
투자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처를 항상 찾죠. 이제 그곳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후 명확성이 정확히 부여가 되고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돈의 루트,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진짜 어떤 코인이 상승을 할까요?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의 네임 밸류를 보고 시장 참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러 갔는데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신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뭐 그런 맥락으로 암호화폐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이 크레이튼 전 SEC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당국이 곧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그 압박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다른 것도 아니고 블랙록이 건든다는 거, 블랙록이 움직인다는 거, 그 안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블랙록이 움직이는 걸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SEC가 그 전 현물 ETF 신청을 했던 기관들과는 다른 맥락으로 블랙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이 크레이턴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의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의 성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놀란 척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놀란 걸까요? 뭐 그 속 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유지됐었다.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SEC 의장을 역임할 때 이런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냥 고래들에 의해서,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 조작 그리고 그들의 덤핑에 의해서 개미들의 돈을 삥 뜯는 그런 시장으로 판단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요새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낱낱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디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잘못된 소비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추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용돈 인하라든가 용돈을 동결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벗어나길 원합니다. 탈중앙화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받았던 용돈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규제 당국에 의해서 자녀분들의 용돈을 제어하겠다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이 크레이튼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가 XRP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지만 단 한 줄도 XRP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과연 그가 XRP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XRP에게 태클을 걸었는지, 그 수많은 XRP 홀더, XRP 아미들에게 왜 그런 아픔을 줬는지 아직까지도 궁금하지만 뭐 제가 궁금하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약간은 음모론이 가미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코인이, 말도 많고 탈도 많는 그런 코인이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지금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면 어릴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히신 분들이겠죠. 부모님들에게 많이 받은 자식들보다 부모님들을 매우 힘들게 했던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효자 노릇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이 크레이튼 XRP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곧 승인될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이슈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죠.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긋지긋하죠.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꽤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떴습니다. 전 SEC 의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그 합의금을 리플이 지금 시장에 조금씩 풀고 있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XRP를 그 합의금으로 SEC에게 전달해서 영원히 그 XRP는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하야 꿈의 판결. 그렇게 되면 이제 SEC가 그 XRP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을 할까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미 정부는 그 XRP를 가지고 통화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XRP를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CBDC로 활용을 하고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XRP는 거두어 들일 수 없고 그리고 합의금으로 리플사가 갖고 있는 XRP 물량을 받아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율 조정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이나 추측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리플을 CBDC로 활용을 하겠다. 화폐 개혁을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고 시장에 있는 XRP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SEC와 소송 중에 합의금으로 확보한 물량을 가지고 미 정부는 통화 정책을 펼친다. 참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시나리오겠지만 충분히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그의 논문대로 시장의 데이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의 음모론이란 가까운 미래에 진실이 되고 있죠.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예측했던 과거의 일들이 불과 3년, 5년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시대에서 어쨌든 이런 판결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죠. 자, 꿈의 판결. 이 판결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를 증권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리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에스크로 계정에 있는 XRP의 대부분을 SEC에 넘겨주고 영원히 잠금 장치하도록 명령하기 바란다. 그 합의의 대가로 토레스 판사는 XRP를 암호화폐로 선언해야 된다. 이 내용들은 수많은 XRP 아미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충분히 그들 또한 이 판결, 꿈의 판결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한 편의 영화로 끝날 건지 SEC가 승리를 할 건지 리플이 승리를 할 건지 아니면 합의점을 찾을 건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결국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한다. 디지털 안에서 결제되는 모든 거래의 가장 상위 계층에서 모든 거래를 결정하고 전환하고 변환하게 될 것이다.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미국이 결국 XRP를 선택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고 미국은 항상 그래왔듯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왔었죠.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CBDC의 개발, 종이 화폐를 던지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는 인류의 움직임, 이 모든 시나리오, 이 모든 시대 전환, 시대 변환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해시태그로 모이고 있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XRP는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은행 계좌가 있든 은행 계좌가 없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코인. 방금 전까지 제가 어떤 코인인지 쭉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XRP 가격은 $10,000 캥이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영상을 통해서 XRP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그걸로 잘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전 SEC 의장 제이 크레이튼 2020년 12월 퇴임 하루 전에 XRP를 모지리를 만들고 문어대가리 게리 겐슬러에게 바톤을 넘겨줬던 인물이죠. 참 드라마틱했죠. 2020년 12월을 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XRP 리플 홀더들에게 똥물을 튀겼던 그 인물입니다. 이제 그가 지금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니까 그 또한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다는 표현을 했고, 암호화폐가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어쩌면 제이 크레이튼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했던 똑똑한 분들일 수 있겠죠. 그 영향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직 씨앗도 올라오지 않은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통화를 하면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아직도 투자자분들이 많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반면에 전혀 생뚱맞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BTC가 뭐예요? 하는 이런 질문들, 참 많은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목적들을 가지고 멤버십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꽃이 피기 전 단계도 아니고 지금 그 꽃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멀리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제가 제이 크레이튼보다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변할 거란 예측을 오래전에 했었고, 어쨌든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 기사들을 보면 참 저를 깜짝깜짝 놀래킵니다. 제롬 파월의 이야기도 그렇고, 블랙록의 레디 핑크도 그렇고, 지금 제이 크레이튼도 그렇고,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규제의 명확성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100배, 1000배 이런 수익률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은, 그 근거는 있습니다. 아직 씨앗도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수많은 대중들은, 아직 투자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률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2배, 3배, 5배 아니면 1.5배 정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돈들이 유입이 되기 위해선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내 돈을 정부에서 진짜 보호할 수 있는지, 지켜줄 수 있는지. 이제 그 근거만 마련이 되면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이제 뭉탱이 돈을 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는 건 그만큼 규제 당국에서도 선물보다는 현물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열어놨죠. 블랙록 그리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이제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죠. FTX 자르고 테더루나 자르고 그 외 작은 거래소들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태클을 걸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기가 힘들겠죠. 어쨌든 이 시장은 지속성을 갖고 성장을 했고 사라지지 않았고 이 시장이 이제 커 나갈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 돈은 뿌려지고 그 돈들은 갈 곳이 없고 투자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처를 항상 찾죠. 이제 그곳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후 명확성이 정확히 부여가 되고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돈의 루트,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진짜 어떤 코인이 상승을 할까요?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의 네임 밸류를 보고 시장 참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러 갔는데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신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뭐 그런 맥락으로 암호화폐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이 크레이튼 전 SEC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당국이 곧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그 압박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다른 것도 아니고 블랙록이 건든다는 거, 블랙록이 움직인다는 거, 그 안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블랙록이 움직이는 걸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SEC가 그 전 현물 ETF 신청을 했던 기관들과는 다른 맥락으로 블랙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이 크레이턴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의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의 성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놀란 척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놀란 걸까요? 뭐 그 속 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유지됐었다.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SEC 의장을 역임할 때 이런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냥 거래들에 의해서,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 조작 그리고 그들의 덤핑에 의해서 개미들의 돈을 삥 뜯는 그런 시장으로 판단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요새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낱낱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디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잘못된 소비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추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용돈 인하라든가 용돈을 동결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벗어나길 원합니다. 탈중앙화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받았던 용돈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규제 당국에 의해서 자녀분들의 용돈을 제어하겠다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이 크레이튼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가 XRP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지만 단 한 줄도 XRP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과연 그가 XRP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XRP에게 태클을 걸었는지 그 수많은 XRP 홀더, XRP 아미들에게 왜 그런 아픔을 줬는지 아직까지도 궁금하지만 뭐 제가 궁금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약간은 음모론이 가미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코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코인이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지금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면 어릴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히신 분들이겠죠. 부모님들에게 많이 받은 자식들보다 부모님들을 매우 힘들게 했던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효자 노릇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이 크레이튼 XRP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곧 승인될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이슈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죠.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긋지긋하죠.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꽤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떴습니다. 전 SEC 의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그 합의금을 리플이 지금 시장에 조금씩 풀고 있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XRP를 그 합의금으로 SEC에게 전달해서 영원히 그 XRP는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하야 꿈의 판결. 그렇게 되면 이제 SEC가 그 XRP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을 할까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미 정부는 그 XRP를 가지고 통화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XRP를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CBDC로 활용을 하고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XRP는 거두어 들일 수 없고 그리고 합의금으로 리플사가 갖고 있는 XRP 물량을 받아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율 조정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이나 추측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리플을 CBDC로 활용을 하겠다. 화폐 개혁을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고 시장에 있는 XRP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SEC와 소송 중에 합의금으로 확보한 물량을 가지고 미 정부는 통화 정책을 펼친다. 참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시나리오겠지만 충분히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그의 논문대로 시장의 데이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의 음모론이란 가까운 미래에 진실이 되고 있죠.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예측했던 과거의 일들이 불과 3년, 5년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시대에서 어쨌든 이런 판결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죠. 자, 꿈의 판결. 이 판결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를 증권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리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에스크로 계정에 있는 XRP의 대부분을 SEC에 넘겨주고 영원히 잠금 장치하도록 명령하기 바란다. 그 합의의 대가로 토레스 판사는 XRP를 암호화폐로 선언해야 된다. 이 내용들은 수많은 XRP 아미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충분히 그들 또한 이 판결, 꿈의 판결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한 편의 영화로 끝날 건지 SEC가 승리를 할 건지 리플이 승리를 할 건지 아니면 합의점을 찾을 건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결국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한다. 디지털 안에서 결제되는 모든 거래의 가장 상위 계층에서 모든 거래를 결정하고 전환하고 변환하게 될 것이다.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미국이 결국 XRP를 선택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고 미국은 항상 그래왔듯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왔었죠.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CBDC의 개발, 종이 화폐를 던지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는 인류의 움직임, 이 모든 이 시나리오, 이 모든 시대 전환, 시대 변환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해시태그로 모이고 있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XRP는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은행 계좌가 있든 은행 계좌가 없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코인. 방금 전까지 제가
어떤 코인인지 쭉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XRP 가격은 $10,000 캥이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영상을 통해서 XRP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그걸로 잘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